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비 채널의 김민준입니다. 혹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하는 신음소리가 먼저 나오시나요? 마룻바닥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이 칼로 에는 듯 찌릿하고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매일같이 약을 한 움큼씩 먹는데도 통증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병원에 가면 나이 탓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요.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해서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들이 한번 편하게 가고 싶고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데 지긋지긋한 통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3분 투자로 3주 만에 통증의 8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수술이나 약물 없이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0년, 40년 묵은 만성 통증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우리 몸속 숨겨진 기적의 스위치 3군데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통증의학 전문의로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그분들이 어떻게 통증에서 해방되었는지 생생히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핵심 비결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통증 없는 새로운 삶으로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본격적인 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놀라운 이야기 2가지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용기와 희망을 드릴 거라 믿습니다. 78세 이순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15년 동안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의 걷지 못하셨어요. 집안에서도 보행기에 의지해야 했고 외출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인공관절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으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수술 후유증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오늘 알려드릴 이 특별한 방법을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밤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 3주 후 할머니는 보행기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박사님, 기적입니다. 내 다리로 다시 걷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장 보러 마트도 갈 수 있어요. 82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허리 디스크와 좌골신경통으로 매일 진통제를 5알씩 드셔야 했습니다. 밤에는 다리 저림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좋아하시던 낚시는 엄두도 내지 못하셨습니다. 손주가 놀아달라고 조르면 아픈 허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박 할아버지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제가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 1달 후 할아버지는 진통제를 2알로 줄이셨고 석 달 후에는 모든 약을 끊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활짝 웃으시며 박사님 덕분에 40년 만에 손주 녀석이랑 공원에 가서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이순희 할머니와 박철수 할아버지가 경험한 이 놀라운 변화가 단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진통제 없이 가뿐하게 일어나고 계단 오르내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요?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가 통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연결의 의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도 아픈 부위에 주사를 놓거나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관과 근육,
신경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결의 의학, 커넥티드 메더선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발목의 작은 문제가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골반의 불균형이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는 부위만 치료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마치 나무에 병든 잎사귀만 떼어내는 것과 같죠.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잎은 계속해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비밀 포인트는 바로 연결의 의학 원리에 기반합니다. 통증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연결 부위를 자극하여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고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바꿔놓은 그 첫 번째 비밀 포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부위일 겁니다. 바로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네, 바로 이 넓은 부위입니다. 아마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데 왜 허벅지를 만지라는 거지? 하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통증 치료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왜 이 부위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째,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골반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고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마치 텐트의 한쪽 줄만 팽팽하게 당겨진 것처럼요.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위에 얹어있는 척추, 즉 허리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집니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 숨겨진 원인이 바로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의 경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이 근육은 무릎 관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굳으면 무릎뼈, 슬개골을 비정상적으로 당기게 되고 이는 무릎 관절 내 압력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결국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되고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통증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을 푸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구조적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71세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 할머니는 어깨 통증, 오십견으로 팔을 들기 힘들었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20분 이상 서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무릎 관절염까지 겹쳐 계단은 거에 기어서 오르내리셨죠. 10년 넘게 안 다녀본 병원이 없었지만 주사와 약물 치료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나 보다 체념하려던 찰나 제가 이 허벅지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어깨, 허리, 무릎이 다 아픈데 허벅지가 무슨 상관이람 하셨지만 속는 셈치고 매일 밤 3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주 후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어깨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뻣뻣한 것도 덜해요. 3개월 후 할머니는 친구분들과 함께 공원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고 6개월째에는 손주 돌잔치에서 1시간 넘게 서서 사진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 하나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을 동시에 개선시킨 놀라운 사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누워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위치 찾기, 무릎 바로 위부터 사타구니까지 이어지는 허벅지 앞쪽의 넓은 근육 전체입니다. 부드럽게 잡기, 양손의 엄지와 나머지 4손가락을 이용해 허벅지살을 부드럽게 꼬집듯이 잡아줍니다. 절대 강하게 누르거나 꼬집지 마세요. 마치 말랑말랑한 반죽을 만지듯 부드러운 압력이어야 합니다. 마사지 방법. 무릎 약 10cm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잡은 상태에서 살살 주무르거나 원을 그리듯 문질러줍니다.
한 지점에서 5초 정도 머무르며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조금씩 위로 이동하며 사타구니 방향까지 허벅지 앞쪽 전체를 마사지합니다. 특히 세 군데를 집중, 무릎 바로 입부분, 허벅지 중간 부분, 사타구니와 가까운 입부분. 이 세 곳은 특히 노년기에 잘 굳는 부위입니다. 만약 유난히 단단하거나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거기가 바로 통증과 연결된 통점일 수 있습니다. 호흡, 숨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심호흡하면서 마사지합니다. 후 하고 내쉬면서 근육이 풀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시간, 매일 밤 단 1분만 투자하세요. 오른쪽 1분, 왼쪽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가 어떻게 효과를 낼까요? 혈액순환 개선, 굳은 근육이 풀리면서 혈액과 림프순환이 원활해져 노폐물이 제거되고 영양 공급이 늘어납니다. 자세 교정, 골반 위치가 정상화되면서 척추와 무릎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압력이 줄어듭니다. 신경 압박 완화, 근육 이완으로 인해 눌려있던 신경이 해방되면서 통증 신호 자체가 감소합니다. 허벅지 앞쪽의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특히 오래 걷지 못하시거나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몸의 뿌리이자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우리는 평생이 작은 발로 서고 걷고 뛰며 우리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이자 뿌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 근육, 관절과 연결된 수천 개의 신경 반사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발 마사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발 반사요법, 포트 리플렉살러지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만성 통증을 별표 최대 27% 별표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발바닥이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발의 아치, 움푹 들어간 부분, 가 무너지고 굳은 살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발의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벽에 금이 가고 건물이 기울어지듯 발의 문제는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심지어 목과 어깨 통증까지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발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발의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전신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69세 강동민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홍 할아버지는 10년간 척추관 협착증과 무릎 관절염으로 지팡이 없이는 5분도 걷기 힘드셨습니다. 매일 먹는 진통제는 기본이었고 병원에서는 허리와 무릎 수술을 동시에 권유받았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셨죠. 이러다 평생 누워 지내는 건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제가 홍 할아버지께 다른 치료와 함께 이 발바닥 마사지법을 꾸준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 좀 주무른다고 허리가 낫겠어 하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매일 밤 TV를 보시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5분씩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3주 후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도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셨습니다. 2개월 후에는 진통제 복용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셨고 4개월째에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 노인정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수술 대신 발바닥 마사지가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발바닥 마사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안한 자세,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립니다. 로션, 오일 사용, 선택 너무 간지럽거나 뻑뻑하면 소량의 로션이나 오일을 발바닥에 바르면 좋습니다. 전체 감싸기, 양손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쥐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줍니다. 엄지손가락 활용,
양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 전체를 천천히 깊게 문질러줍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방향으로 쓸어 올리거나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위,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 이곳은 소화기관 및 척추와 연결된 중요한 반사구입니다. 발 뒤꿈치, 허리, 골반, 좌골신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더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발가락, 머리, 목, 어깨와 연결됩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돌려주고 당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통점 찾기, 마사지하다 보면 유난히 아프거나 딱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몸의 다른 부위와 연결된 통점입니다. 그 지점을 5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가 떼기를 반복하거나 더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아, 여기구나 하고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도구 활용, 선택, 테니스공 또는 골프공, 의자에 앉아 발바닥 아래 공을 놓고 체중을 실어 앞뒤로 좌우로 굴려줍니다. 골프공은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처음에는 테니스공부터 시작하세요. 단단하게 말린 수건 또는 플라스틱 물병, 공이 없다면 이것들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시간, 매일 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른쪽 1분, 왼쪽 1분, 물론 더 하셔도 좋습니다. 발바닥 마사지가 전신 통증에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사구 자극, 발바닥의 특정 부위, 반사구를 자극하면 그곳과 연결된 장기나 근골격계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엔도르핀 분비 촉진, 발바닥 자극은 뇌에서 자연 진통제라고 불리는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하여 통증을 덜 느끼게 합니다. 관문 통제 이론, 게이 컨트롤실이 발바닥의 신경 자극이 척수를 통해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통증 신호 전달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문을 닫아 통증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 발바닥 마사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발의 순환이 개선되면 당뇨병성 말초신 경병증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족부 궤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초인 발바닥의 비밀까지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 포인트입니다. 이 부위는 특히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거나 다리로 찌릿한 통증이 내려가는 분들에게 극적인 효과를 보여준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하지만 통증 해방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 곳. 바로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무릎 뒤 오금이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무릎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바로 이곳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오금 부위를 통증 치료의 핵심 요혈로 여겨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별표 이중혈, 별표이라고 부르며 허리 통증, 요통, 과 다리 통증 치료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해왔죠. 허리와 등 문제는 위중에서 구하라, 요배의 중구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이 부위의 중요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금 부위에는 다리로 내려가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 다발이 지나가는데 이 부위를 자극하는 것이 좌골신경통, 다리로 뻗치는 통증, 을 별표 최대 65% 별표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오금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무릎은 계속 구부러진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면 무릎 뒤쪽의 근육과 인대, 근막이 짧아지고 뻣뻣하게 굳어지기 쉽습니다. 이 긴장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처럼 위로는 허리, 아래로는 종아리와 발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좌골신경이 이 오금 부위 근처를 지나가는데 오금이 굳으면 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하여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당김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 호스가 중간에 꺾이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위는 없습니다. 특히 접히는 부위는 순환과 신경 흐름의 병목 지점이 되기 쉬우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금은 허리와 다리를 잇는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73세 윤미경 할머니는 20년 넘게 허리 디스크와 심한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허리 수술까지 받으셨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밤에는 다리가 터질 듯 아파서 1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여러 병원을 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잠시뿐, 매일 강력한 진통제에 의존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통증과 함께 끝나나 보다 거의 체념 상태셨죠. 제가 연할머니께 다른 치료와 병행하여 이 오금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뒤를 만져서 허리가 낫는다고 의심하셨지만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남편분의 도움을 받아 매일 밤 꾸준히 오금을 마사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단 4일 만에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믿을 수가 없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 6시간을 푹 잤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요. 한 달 후에는 허리 보조기 없이도 시장에 다녀오실 수 있게 되었고 3개월 후에는 모든 진통제를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공원에서 하는 태극권 모임에도 즐겁게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 하나가 20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오금 마사지 어떻게 할까요? 편안한 자세, 바닥에 앉아 무릎을 살짝 구부리거나 의자에 앉아 발 받침대 위에 다리를 올립니다. 또는 편안하게 눕습니다. 이치찾기, 무릎을 구부렸을 때 뒤쪽에 가로로 생기는 주름의 정중앙,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을 찾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중혈입니다. 만져보면 다른 부위보다 살짝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사지 방법, 2가지 중 편한 방법 선택. 지압 방식,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모아 이중혈 부위에 대고 숨을 내쉬면서 5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2초간 힘을 빼는 것을 반복합니다. 절대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뻐근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약한 압력이 좋습니다. 문지르기 방식, 엄지손가락이나 검지, 중지를 이용해 이중혈 주변을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호흡, 역시 편안하게 심호흡하며 오금 부위가 부드럽게 이완되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양쪽 모두, 반드시 양쪽 다리를 모두 마사지해야 합니다. 한쪽만 하면 오히려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 매일 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른쪽 1분, 왼쪽 1분. 오금 마사지가 허리 디스크와 다리 통증에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좌골신경 압박 완화, 오금 주변에 굳은 근막과 근육이 이완되면서 좌골신경에 가해지던 물리적인 압박이 줄어듭니다. 하체 혈액순환 개선, 이 부위를 자극하면 다리 전체의 혈액 및 림프순환이 촉진되어 부종이 감소하고 신경기능이 회복됩니다. 관문 통제 이론 활성화, 이중혈 자극은 척수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킵니다. 경락소통, 동양의학 관점 한의학적으로는 방광경락이라는 중요한 에너지 통로가 이곳을 지나는데 이중혈을 자극하면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경락의 흐름이 원활해져 통증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이 오금 마사지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좌골신경통으로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고 찌릿한 분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분들,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신 분들,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 밤에 다리 경련, 이나 불편감으로 잠을 설치시는 분들, 통증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치료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연결성을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막힌 강의 상류를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방법은 제 환자 중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던 분들 중 별표 상당수 60% 이상 별표가 수술 없이 증상을 개선시킨 놀라운 기법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비밀 포인트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 이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고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효과가 없네 하고 포기하십니다. 절대 무리한 힘은 금물, 세게 해야 시원하다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강한 압력은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키고 미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별표 부드럽게, 아프지 않게 별표가 핵심입니다. 기분 좋은 압력, 뻐근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뼈가 아닌 근육을 마사지하세요. 관절이나 뼈가 돌출된 부위를 직접 강하게 문지르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근육이 있는 부드러운 부위를 찾아서 마사지해주세요. 예를 들어 무릎 통증 시 무릎뼈 자체보다는 그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한 후에 하세요. 찬몸에 갑자기 마사지하면 근육이 놀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 후 또는 해당 부위를 따뜻한 수건으로 5분 정도 찜질한 후에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된 상태에서 하면 효과가 2~3배 높아집니다. 호흡을 참지 마세요. 마사지할 때 힘을 주면서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숨을 참으면 몸이 긴장됩니다. 편안하게 심호흡하면서 마사지하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한 번에 30분씩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5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각 부위당 1분씩, 총 3분. 짧지만 규칙적인 자극에 우리 몸은 가장 잘 반응합니다. 조금씩, 매일매일을 꼭 기억하세요. 주의가 필요한 경우, 급성염증,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마사지를 피하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최근 수술 부위, 수술 후 6개월 이내의 부위는 직접 마사지하지 마세요. 심한 골다공증, 혈전증, 피떡 해당 부위 마사지는 위험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피부질환, 상처나 염증이 있는 피부에는 마사지하지 마세요. 임산부, 특정 부위는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 발바닥 마사지 시 감각이 둔할 수 있으니 너무 강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처가 생기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주의사항들을 꼭 명심하시고 안전하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제 환자분들처럼 통증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통증 해방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마사지법과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주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주세요.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완전한 시스템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사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다음 3가지를 기억하고 마사지와 함께 실천해보세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세요. 아침 스트레칭, 5분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고 목, 어깨, 허리를 가볍게 돌려주는 등 밤새 굳었던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걷기, 하루 20분 이상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 윤활액 분비를 돕고 근력을 유지해줍니다. 처음에는 10분씩 나눠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햇볕을 쬐며 걸으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은 우리 몸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깨끗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관절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따뜻하게 이완하세요. 따뜻한 목욕 조격, 자기 전 15에서 20분 38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발을 담그는 것은 긴장된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목욕 시 앱섬 솔트, 황산 마그네슘 한 컵을 넣으면 근육 이완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목욕 후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질 좋은 수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됩니다.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편안한 잠자리, 적절한 높이의 베개, 너무 푹신하지 않은 매트리스를 마련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드세요. 항염증 식단,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은 몸의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오메가-3 풍부식품,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견과류, 호두, 씨앗류, 아마씨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연 항염증 식품, 생강, 강황, 카레, 마늘, 양파 등을 요리에 적극 활용하세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몸을 데우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근육 유지를 위해 살코기, 생선, 두부, 콩, 계란 등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 챙겨 드세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즐거운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 유지, 과체중은 무릎과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은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사지, 운동, 식단, 휴식, 마음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비밀 포인트,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8세 안숙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 할머니는 50년 가까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으로 손가락, 무릎, 허리 등 안 아픈 곳이 없으셨습니다. 6번의 크고 작은 수술을 받으셨고 매일 20알 가까운 약을 드셨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거의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삶의 의욕마저 잃은 모습이셨죠. 저는 할머니께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지만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아 정말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식단도 바꾸시고 매일 아침 침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도 시작하셨죠. 6개월 후 안 할머니는 저를 찾아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약을 절반 넘게 줄였어요. 이제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살고 싶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얼마 전부터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마사지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도 안숙자 할머니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통증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약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 안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깨우는 스위치가 바로 오늘 배운 이 방법들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3분만 투자해보세요. 허벅지 앞쪽 1분, 발바닥 1분, 무릎 뒤 오금 1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에 스스로 놀라게 되실 겁니다. 하루 5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지혜의 샘빛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통증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침침한 눈, 노안, 황반변성, 안구건조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값비싼 영양제보다 효과적인 눈 건강 특효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또한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겪고 계신 통증 부위나 건강 고민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지혜의 샘빛 김민준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